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2월 10일 막을 내린 Summit for Democracy 즈음에 미국은 전 세계 부패를 타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은 전 세계 110개 국가의 정부 내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이 출석한 Summit for Democracy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다국적 범죄 소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가 글로벌 반부패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반부패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부패와 관련된 외국 지도층이 미국에 은닉하고 있는 검은 돈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넷 옐런은 케이먼 군도 같은 작은 섬들이 검은 자금을 숨기고 돈 세탁을 하는 장소로 비춰지지만 사실 무수한 불법 자금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 재무부는 해외발 돈 세탁과 불법 금융 활동을 타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은 바이든 정부가 이미 반부패 전략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페이퍼 컴퍼니의 책임자와 부동산 소유자의 신원을 폭로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Summit for Democracy 직전인 12월 6일 미국 정부는 38페이지에 달하는 United States Strategy on Countering Corruption, 미국의 반부패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 금융 활동의 억제, 부패 분자의 책임 추적, 반부패 능력 증강, 외교 소환 개선과 대외 원조 자원을 이용한 부패 타격 방안 등입니다. 이 같은 신전략의 일환으로 미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법집행 네트워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규칙이라는 것은 미 부동산 시장이 돈 세탁과 기타 불법 활동에 취약한 점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 법률에 따르면 12개 대도시에서만 물권보험회사가 제한된 의무보고사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그 액수가 3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부동산 구입을 밝혀내는 방법인데 문제는 12개 대도시에서만 적용되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 규정을 미국 전국에 확대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감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서의 돈 세탁을 타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방침은 중국 공산당 고관들을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미국과 서방 국가에 웬만하면 가족 친지가 있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부패, 돈 세탁과 불법 금융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공산이 아주 큽니다. 일찍이 2012년 폭로된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그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중공중앙위원 204명이 미국과 캐나다에 247명, 유럽에 6명, 기타 국가에 96명 등 모두 349명의 가족을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 국적 취득 비율은 91%입니다. 67명의 후보위원들은 그 가족이 미국과 캐나다에 122명, 유럽에 361명, 기타 국가에 108명 등 모두 591명이 해외에 머물고 있어 해외 국적 취득 비율이 89%입니다. 127명의 중앙규율위원회 가족은 미국, 캐나다에 202명, 유럽에 276명, 기타 국가에 104명 등 모두 580명의 해외에 거주해 외국 국적 취득 비율이 역시 89%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를 모두 합하면 1520명의 공산당 고위층 가족들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원들은 미국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자녀들은 미국에 보내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퇴직자를 포함한 부급 이상의 중공 간부 2세들은 75%가 미국 그린카드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3세들은 시민권 비율이 91%,
또는 그 이상입니다. 장자민의 아들, 손자들은 모두 미국에 유학했거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샤오핑도 아들과 손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류석이, 천인 같은 혁명 1세대 딸과 손녀도 미국적입니다. 후진타오 보실라의 자녀는 물론이고 시진핑은 여동생이 캐나다, 동생이 호주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미국에 유학했었습니다. 자식린 전 정협주석, 양제츠,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 혁명 원로 완르와 예제닝, 심지어는 문혁대 모택동에게 붉은 완장을 채워준 당시 여중생 송야우도 나중에는 미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공 특권층의 신상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넷 옐런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시점이 미묘합니다. 미 동부 시각으로 12월 10일인데 마침 12월 9일 중공 관영 인민일보가 기괴하게도 덩샤오핑, 장자민, 후진타오를 거론하면서 시진핑은 아예 배제한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고위층과 중국 내부의 권력자들이 서로 통하는지 여러 추론을 불러일으킬만 합니다. 미국이 중공 특권층의 숨겨진 해외 자산을 정조준의 중난하이를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과 반시진핑 세력의 대결을 부추겨 중공을 안으로부터 파괴하는 내파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공 권력층이 해외 숨겨놓고 있는 자산들은 중국인들의 고열을 짜내 축적한 것들입니다. 미 당국이 걸면 다 걸리게 돼 있어 극단적인 경우 손을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중공 권력층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악몽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자산이 있고 월가의 지분이 있는 상하이빵이 시진핑을 압박해 미국에 타협하도록 미 정부가 행동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후퇴가 없이 밀어붙이기만 했던 총가족사 시진핑이 쉽게 타협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 미국이 중공의 시진핑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타이완 카드를 100% 이용하는 것은 꺼리고 있습니다. 그 예가 Summit for Democracy에서 타이완의 정무위원 어드리 탕이 독립된 타이완 시도를 배경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영상이 삭제된 사실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 NSC 관리가 노기 충충해 국무부에 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타이완을 위해 대가를 치를 생각은 없습니다. 타이완까지는 선을 넘지 않을 테니 미중 관계를 위해 중국 내부는 너희들이 알아서 정리하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항상 베일에서에서 공개된 정확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중공의 선전 매체를 통해 행간을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공의 장자민 계열 선전 매체 도웨이왕이 그런 측면에서 주목됩니다. 이 매체는 12월 14일 중공 고위층이 돌연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어떤 신호인가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진에 리커창 총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도웨이왕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공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베이징에서 거행했다. 경제공작은 국가 대국, 인민 생계와 관련한 것인데 근년 들어 중국의 경제는 계속 하강 압력에 처해있다. 역병과 정책 조정, 시장 정돈의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이 이번 공작회의에 쏠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책 조정과 시장 정돈의 주체는 시진핑입니다. 다시 말해 시진핑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말이 경제 하강이지 사실 총체적으로 파탄날 지경이라고 해석됩니다. 또 리커창이 사진에 등장한 것은 시진핑이 아닌 그만이 경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으로도 해석됩니다. 도웨이왕은 또 신화사 뉴스 원고를 인용해 이번에 중공의 최고 결정권자들은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높은 품질의 발전, 경제 건설 중심의 견지는 당 기본 노선의 요구라고 했습니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문구는 덩샤오핑 시기에 제시된 중공의 기본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한동안 중공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삼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줄곧 반부패를 내세워 정적을 숙청했습니다.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다 때려잡는다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정치 투쟁을 중심으로 했지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체는 거의 장저민파 사람들입니다. 도웨이왕은 중공은 정치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서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소규 조수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소규와 조참의 고사를 인용한 게 핵심입니다. 정파가 달라도 예전에 수립된 규정과 방침을 웬만하면 뜯어 고쳐 난장판을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반부패 캠페인이 중공을 겨냥하게 뻔하지만 중공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공의 반응이 간접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역, 과학기술 전쟁에 실제 군사력 대치에 이어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검은 돈 타격 전략은 상하이빵으로 하여금 시진핑을 압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시진핑의 차도살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드러나는 정황으로 이 같은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수면 밑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